제주대학교 교육 방송 학생중앙자치기구 하반기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소아라 총학생의 공약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 홍보 부족을 취했습니다. 본관과 사회과학대학 외벽 도색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발생한 홈페이지 접속 불능 상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간표 변경 후에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014학년도 후기학기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생명과학대학 2호관 신축공사가 지난달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입니다. 2015학년도 학생중앙자치기구 하반기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소아라 정기총운영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사업평가서 및 결산 내역, 공약 이행사항 등이 보고됐습니다. 각과 회장과 일반 학우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는 2학기 학생회비 납부 현황, 상반기 감사 결과 등이 보고됐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소아라 총학생회의 임기도 절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 상황을 윤지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제47대 소아라 총학생회가 출범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아라 총학생회는 44개의 공약 중 24개를 완료했습니다. 매년 나왔던 평의회 발언권 확대 및 의결권 획득 공약은 재정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학생회가 재정 편성 및 심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운영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평의회 의결권은 얻지 못해 관련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공약에는 안전을 위한 정비나 보수 사업이 많았습니다. 정문과 후문 근처 도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건물 안내 표지판과 계단들이 보수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대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은 20개입니다. 이 중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공약들이 많은 편입니다. 최초로 아라 대동제를 대행업체 없이 개최함으로써 축제 예산을 대폭 절감하긴 했지만 선거운동 본부 때부터 관심을 끌었던 한라터 평탄화와 계단식 강의실 도입 공약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예산 탓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총학 측은 시설과와 단과대학 행정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아라 총학생회 공약에는 캠페인들이 많았습니다. 학내 PC 개선, 금연구역, 리포트 반환, 생협조합원 모집 홍보와 같은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공약들을 SNS와 야외 부스를 통해 완료하고자 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쭉 그때 그 초심을 바탕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계속 진행할 거고, 뭐 2학기 됐다고 특별하게 뭐 더 열심히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해왔던 거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임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소아라 총학생회가 출범 후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피드백과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2학기 행보가 기대됩니다. JBS 뉴스 윤정입니다. 2015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개의 기구가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학생들은 그 사실을 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현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학기를 맞이해 총대위원회가 2015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대학을 제외한 12개의 단과대학 학생회와 4대 학생자치기구를 감사한 결과 경고로 인해 예산이 감축된 기구는 8곳으로 총 16개의 기구 중 절반이 예산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며 삭감된 예산은 총대위원회로 기속됩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8일간 학생회관 2층, 출입구 자판기옆 유리문 단 한 곳에 대자보 형태로 부착됐습니다. 하지만 개강 후 학생들이 대자보를 접할 수 있던 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도 공지가 잘 안 돼 있어서 잘 모를 텐데 공지가 잘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작년 2014 우선순위 총대위원회가 감사 진행 상황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것과는 달리 품격 총대위원회의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그 어느 곳에도 이번 2015학년도 상반기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글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이제 학생회관 2층에 대자보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였고, 이제 9월 9일에 있을 대연총회 때 감사평과 함께 감사 결과를 같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우리들이 낸 7,000원의 학생회비가 정작 학생자치기구 예산에서 삭감되고 있지 않은지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JBS 뉴스 현수지입니다. 우리 학교 본관 외벽 색채가 변경됐습니다. 이번 외벽 색채 변경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페인트 칠로 깔끔하지 못했던 외벽이 깔끔해졌습니다. 본관 외벽 색채 변경은 지난 7월에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7명 중 256명이 찬성해 진행됐습니다. 한편 사회과학대학 외벽 색채 변경은 색채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 당일에 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원인과 학교 측의 입장을 박윤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 이 영상은 수강 신청 당시 학생이 촬영한 것입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수강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에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 당시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해 페이지 접속이 15분가량 지연돼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 홈페이지 접속 지연으로 쓸데없는 공강 시간도 길어졌고 제가 신청하려고 했던 학점들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수강 신청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을 거치며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서버에 접속하는 학생들로 인해 보안 시스템이 과부하됐고 그로 인해 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의 리스크는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적으로 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실수가 있다면은 또 그거는 또 학생들한테 설명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정보통신원은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내려 상황을 해결했으며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수강 신청 기간에도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한정된 예산과 장비로는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 발생에 학교 측은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에서 학교 측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JBS 뉴스 박윤혁입니다. 희망 과목 담기 신청이 끝난 뒤에도 시간표 변경이 계속돼 문제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의 사연을 윤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번 수강 신청에서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화요일 1, 2, 3교시였던 전공 수업이 금요일 6, 7, 8교시로 바뀐 사실을 수강 신청 하루 전날에야 통보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수강 신청 당시 하영 드림이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학과 전공 수업을 신청하지도 못했습니다. 학칙상 교수들이 수업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수강 신청 일주일 전입니다. 하지만 학과나 교수 개인 사정으로 시간이 변경되는 일이 잦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5일까지였던 희망 과목 담기 기간과 12일까지였던 수업 시간 변경 기간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 과목 담기를 냈지만 이후 수업 시간이 변경돼 다른 수업들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02초 차이로 한 학기 수업이 결정되는 수강 신청에서 희망 과목 담기 신청 유무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학사과 측은 전산 오류와 늦은 업데이트에 대한 사과를 전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학사과나 단과대학 학사 담당 선생님들이나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노력할 거고요. 조금 이거는 다음 학기가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급적 학생 입장에서 편의적인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 볼 거고 그렇게 할게요. 또한 희망 과목 담기 기간 연장, 추가 희망 과목 담기 기간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조사를 위해 나온 장바구니 제도가 정작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JBS 뉴스 윤지혁입니다.
지난달 25일 2014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아라뮤즈홀에서 진행됐으며 학사 451명, 석사 229명, 박사 25명 등 총 705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행사에서 허양진 총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역사의 긍정적 주인공들이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관된 마음을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본관동이 지난달 완공됐습니다. 이번 신축된 생명대 본관동은 친환경 농업연구소와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 계획을 통해 지난해 8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8월 완공됐습니다. 다음 간추린 뉴스 박윤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부총장에 물리학과 김두철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 양대 부총장 체제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김두철 부총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대학 원장을 겸하게 됩니다. 올해 시행된 제5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제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해 7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는 회계학과 졸업생 정진희 씨 외 6명으로 합격자 수는 거점 국립대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대학교는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태권도부 체육학부 이나래 학생이 제3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나래 학생은 이번 대회 여자 대학부 49kg급 8강전에서 동아대 한미옥 선수에게 9대2로, 준결승전에서는 나사렛대 라요미 씨를 10대0, 결승에선 나사렛대 이은주 학생을 15대2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 GTAP이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해외시장 벤치마킹 조사단으로 4명의 GTAP 위원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전시회 견학, 특강 등의 활동을 펼치며 인도네시아 시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17일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대학 자율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학 자율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J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 방송